Jako Rosjan obozujący, nie nuśmianszym megostki.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NATO 전략 분석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 국경에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수발키 회랑,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연결하는 그 좁은 통로. 세계가 제3차 대전을 걱정하던 그 순간 폴란드 국경에서 들려온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K9이 있다. 폴란드군 총사령관이 러시아어로 경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배치된 200문의 K9 자주포가 일제히 포탑을 돌렸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날 이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핵보유국을 막아낸 대한민국의 기술. 도대체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율의 18개월,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NATO 본부 전략 분석실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국 국방부 정보국에서 15년을 보냈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우크라이나 모든 분쟁 지역의 군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는 NATO 사무총장 책상에 직접 올라갔어요. 2022년 2월이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오전 7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브뤼셀 NATO 본부 5층 분석실에 앉아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야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24시간 동유럽 전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위성 데이터, 통신 감청, 현장 정보원 보고,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돼요. 그날 아침 스크린에 빨간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러시아군 대규모 이동 감지.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죠.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붉은 화살표들이 나타났어요. 벨라루스 국경 지역, 러시아군 세계 기갑사단이 서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표시됐어요.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80km,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레벨 3 긴급 상황입니다. 브리핑룸으로 모여주십시오. 15분 후 NATO 고위 분석관 8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기갑사단 약 1만 5천 명의 병력입니다. 동시에 벨라루스군도 훈련 명목으로 국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어요. 프랑스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수발키 회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발키 회랑,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불과 65km의 좁은 통로. 만약 러시아가 이곳을 장악하면 발트 3국은 고립됩니다. NATO의 동쪽 방어선이 붕괴되는 거죠. 독일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군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심각합니다. 폴란드는 소련제 무기 체계를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낡은 전차, 구식 자주포, 러시아 최신 장비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NATO 증오는요? 최소 72시간이 걸립니다. 독일에서 전차를 이동시키려면 말이죠. 그 사이 폴란드는 혼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긴급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제목이 보였어요. 긴급 무기 도입 계약 마이너스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톰슨,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가 한국과 긴급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이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네. K9 자주포 200문,
K 전차 180대, 총액 12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코웃음 쳤어요. 한국 무기요? 폴란드가 정말 절박하긴 하군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폴란드는 NATO 회원국입니다. 미국 무기를 살 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 155 곡사포,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발사속도 6발, 자동화 시스템, 스펙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괜찮네. 하지만 독일 PGH-2000이나 미국 팔라딘과 비교하면 어떨까?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K9이 더 빨랐습니다. 발사 속도가 더 빨랐어요. 가격은 절반이었죠. 그리고 납기는 6개월, 독일제는 2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제는 18개월. 이게 가능한 건가? 저는 폴란드 국방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톰슨 씨, 다음 주 화요일 바르샤바로 오십시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쇼팽 공항에 내렸을 때 3월의 바르샤바는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공항 밖에서 폴란드 국방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톰슨 씨, 얀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무기획득국장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시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드라부스코 포메르스키의 훈련장입니다. 거기서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평원이 펼쳐졌어요. 폴란드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였어요. 차가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격려했죠.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광장에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대가 보였어요. 전부 같은 모델이었죠. K9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거대했습니다. 높이 3m가 넘어 보였어요. 검은색과 초록색 위장무늬,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인도됐습니까? 첫 번째 배치 48문입니다. 2주 전에 도착했어요. 2주 전이요?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얀이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K9 한 대 앞에 섰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 명이 폴란드 군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저를 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하나 디펜스에서 왔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NATO 분석관이고요. 아, NATO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이 자주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같이 가시죠. 우리는 K9에 올랐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첨단 디스플레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조준부터 장전, 발사까지 전부 자동이에요.
승무원은 5명이면 충분합니다. 독일 PGH-2000은 5명, 미국 팔라딘은 6명이 필요합니다. 비슷하네요. 차이는 속도입니다. 김태준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어요. 정지 상태에서 첫 발 발사까지 30초입니다. 진지 전환은 3분. 그리고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사거리는요? 기본 포탄으로 40km, 로켓 보조탄을 쓰면 50km 이상입니다. 정확도는 CEP 10m 이하입니다. CEP 원형 공산 오차 10m라는 건 50km 떨어진 목표를 10m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춘다는 겁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려고 준비했죠. 우리는 K9에서 내렸습니다. 훈련장 가장자리에 관측소가 있었어요. 거기로 이동했습니다. 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사격 준비. 30초 후였습니다. 첫 번째 K9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포신에서 불길이 튀어나왔어요. 3초 후 두 번째 발, 또 3초 후 세 번째 발. 정확히 분당 6발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목표 지점을 봤습니다. 15km 떨어진 폐건물이었어요. 첫 번째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정확히 건물 중앙이었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격이 끝났습니다. 훈련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기를 실전에서 써본 적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군이 20년 넘게 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가 시리아 국경에서 실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요? 완벽했습니다. 터키군이 추가 주문했어요. 저는 그날 훈련장에서 6시간을 보냈습니다. K9의 모든 것을 봤어요. 야간 사격, 이동 사격, 연속 사격. 모든 테스트에서 K9은 완벽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얀이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었습니까? 얀이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위기를 감지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죠. 우리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올 거라는 걸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M109 팔라딘 자주포 200문. 긴급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18개월 후 인도였습니다. 18개월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에도 물었어요. PGH-2000. 답변은 24개월 후였습니다. 프랑스는 30개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네.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개월 안에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짓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조건도 없었고 복잡한 협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 4개월 만에 첫 배치가 도착했어요. 지금 48문이 작전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다음 달이면 96문이 더 옵니다. 차가 바르샤바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톰슨 씨, 우리는 NATO 동맹국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양과 헤어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국방장관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폴란드 국방부 건물에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의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역대 국방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큰 문 앞에 섰습니다. 예의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집무실이었어요. 한쪽 벽 전체가 폴란드 지도였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머리, 날카로운 눈빛,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톰슨 씨,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어요. 앉으시죠.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장에 다녀오셨죠? K9을 보셨고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 좋은 표현이네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벽에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야간 영상이었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3주 전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촬영했어요. 화면에 러시아 전차들이 보였습니다. 1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으로 터졌어요. K9입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어요.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면 즉시 타격하라고 명령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15km 거리에서 움직이는 전차를 명중시켰습니다. 밤에요. 10대 중 9대가 파괴됐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톰슨 씨, 나는 40년간 군인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무기를 다뤄봤어요. 소련제, 미국제, 독일제, 프랑스제. 하지만 이런 무기는 처음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모든 게 다릅니다. 속도, 정확도, 신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인들의 태도입니다. 태도요?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바깥을 봤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조건을 답니다. 이걸 해라, 저걸 사라, 우리 말을 들어라.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하십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가격 협상도 나중이었습니다.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죠. 믿기 어렵군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4개월 만에 48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120명을 파견했어요. 우리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장관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톰슨 씨, NATO에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폴란드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K9이 있습니다. K 전차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본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였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폴란드의 선택 K- 방산, 게임 체인저. 타이핑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서방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확실하게, 조건 없이. 그리고 폴란드가 선택했습니다.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한 달 후,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NATO 실사단과 함께였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표들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포즈난 근처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아침 8시 훈련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장성들, 한국 기술진, 그리고 우리 NATO 관찰단, 관측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면으로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K구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48대가 보였어요. 폴란드 포병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적 기갑부대가 동쪽에서 진격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25km 거리에서 저지합니다.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이 떴어요. 붉은색 전차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K9 포대가 3분 안에 진지를 점령하고 화력을 집중합니다. 목표는 적 전차 50대 전부 무력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3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폴란드 사령관이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신호탄이 올라갔어요. 그 순간 K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48대가 동시에 전진했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1분 30초. K구들이 지정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포탑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분 20초. 첫 번째 K9의 사격 자세를 완료했습니다. 2분 50초. 48대 전부가 준비 완료.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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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히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48개의 포구에서 불길이 튀어나왔어요. 엄청난 굉음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3초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발사. 저는 쌍안경으로 목표 지점을 봤습니다. 25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오래된 전차 모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들이 도착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폭발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모든 목표가 명중됐습니다. 48대의 K9이 2분간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총 576발이 발사됐어요. 사격이 멈췄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무인기 영상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목표 지역을 촬영한 거였죠. 모든 전차 모형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50대 전부. 폴란드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관측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군. 정말 믿을 수 없어.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K9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무기를 보여줬어요. 한 중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 최강 포병입니다. 러시아도 두렵지 않아요.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했어요. K군은 완벽합니다. 그날 저녁 NATO 실사단은 회의를 했습니다. 바르샤바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미국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PGH-2000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K군 대당 350만 달러입니다. 독일 PGH-2000은 700만 달러, 미국 팔라딘은 450만 달러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절반 가격의 동급 이상의 성능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6-12개월. 서방 무기는 최소 18개월입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저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토니아가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라트비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루마니아는 이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방산이 동유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미국 대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전략적 문제입니다. 보고해야 해요.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2022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K9 실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NATO 차원에서 참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탈린 외곽 훈련장이었습니다. 발트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K9 시연용 차량 2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30만. 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국방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한노 페브크루,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이었어요. 그가 한국 기술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란드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 2대가 발트해를 배경으로 사격을 준비했어요. 목표는 15km 떨어진 바다 위 부표들이었습니다. 쾅! 첫 번째 발사. 3초 후 바다 위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정확히 부표 옆이었어요. 두 번째 발사.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명중. 에스토니아 장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장관이 한국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인도 가능합니까? 몇 대가 필요하십니까? 18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요.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6개월이요? 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날 저녁 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탈린 구시가지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중세 건물들 사이에 조용한 곳이었죠. 장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러시아요? 네. 우리 인구는 130만입니다. 러시아는 1억 4천만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07년 러시아가 우리를 사이버 공격했습니다. 2014년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죠. 우리는 알아요. 언젠가 우리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K9입니까? 네. NATO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NATO가 도착하기 전 48시간을
우리 스스로 버텨야 해요. K9이 그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들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 옆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냥 돕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18문 도입. 이어서 핀란드가 발표했습니다. K9 48문. 노르웨이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동유럽과 북유럽이 한국 방산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이었습니다. NATO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과 전략적 함의였어요. 회의실에는 30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총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 수출, 폴란드 K9 200문, K2 180대, FA-50 48대, 에스토니아 K9 18문, 핀란드 K9 48문, 루마니아 K9 54문 협상 중, 노르웨이 K9 23문 검토 중, 총액 약 250억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방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이 취소되고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막아야 합니까? 사무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민주진영의 승리예요.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를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한국은 6-12개월 안에 인도합니다. 서방은 18-36개월이 걸려요. 둘째, 가격입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가격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입니다. 회의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돕겠다고 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요.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NATO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훈련장이 아니었어요. 공장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남쪽 60km, 스탈로바 볼라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공장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하나 디펜스 폴란드 공장, K9가 K2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부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팀이 일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노동자들도 함께였죠.
현장 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정훈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환영합니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조립 라인이 들어설 곳입니다. 저기는 도장시설, 그 옆은 테스트 센터예요. 언제 완공됩니까? 6개월 후입니다. 그럼 연간 K9 48문, K 36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폴란드 노동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정훈이 웃었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일자리 2,000개가 생기니까요. 우리는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벽에 거대한 폴란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이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폴란드를 동유럽 방산 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서 만든 무기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로 수출할 거예요. 대단한 계획이네요. 한국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산업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바르샤바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공장 덕분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서방 기업들은 항상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윈윈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자기들도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인상적이네요. 장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톰슨 씨, 20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판 거였어요. 2023년 7월이었습니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NATO 다국적 훈련 샤브르 스트라이크가 폴란드에서 열렸어요. 18개국 군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참관단으로 갔습니다. 훈련장은 폴란드 동부 드라브스코였어요. 각국 부대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물론 폴란드. 훈련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적군 가상 러시아군이 동쪽에서 침공, NATO 연합군이 저지, 폴란드군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적 기갑사단 선제 타격. 오전 6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K9 포대가 움직였어요. 96문이 동시에 전진했습니다. 저는 미군 관측소에 있었습니다. 미군 장성들과 함께였죠. 한미군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폴란드군이 해낼 수 있을까? 10분 후 K9들이 사격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사격 준비. 30초 만에 96문 전부가 준비 완료. 발사. 쾅쾅쾅쾅. 96개의 포구에서 동시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엄청난 굉음이었습니다. 목표는 3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상 적군 전차 100대. 드론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포탄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목표 지역 전체가 폭발로 뒤덮였습니다. 2분간의 집중 포화. 사격이 멈췄습니다. 드론이 목표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100개 목표 중 98개가 파괴됐습니다. 명중률 98%.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장군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독일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 영국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게 폴란드군입니까? NATO 훈련 총괄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방금 새로운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NATO 최강 포병국입니다. 그날 저녁 훈련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미군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의 포병 능력이 우리를 능가했어요. 독일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K9의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비결이 뭡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일어났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절박할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건 없이 빠르게 확실하게. 우리는 그 신뢰에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놀라운 뉴스가 터졌어요. 독일이 K9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문, 이탈리아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스페인까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서유럽까지 K9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으로 온 거였어요. 하나디펜스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1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직원이 마중 나왔어요. 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김성준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처음 한국 오셨습니까? 네. 오랫동안 오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네요. 영광입니다. 폴란드에서 좋은 보고서 많이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하나디펜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태극기와 회사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한쪽 벽에는 K9, K2, K21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톰슨 박사님 반갑습니다. 손재일입니다. 하나디펜스 대표이사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시죠.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좋은 평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손 회장이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덕분에 유럽 시장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손 회장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객 최우선? 네. 서방 기업들은 자기들 편의를 먼저 생각해요. 납기도 길고 가격도 비싸고 조건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폴란드가 긴급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폴란드부터 도왔습니다. 다른 주문을 미루고라도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절박했으니까요.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맞습니까? 단기적으론 손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최고의 투자예요. 폴란드가 우리를 신뢰하게 됐고 그 신뢰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문량을 보십시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4년 수주 현황. 폴란드 추가 K9 백문, K2 80대, 독일 K9 백문, 루마니아 K9 54문, 에스토니아 K2 36대, 핀란드 추가 K9 24문, 노르웨이 K9 24문, 이탈리아 K9 협상 중, 스페인 K9 협상 중, 총 수주액 400억 달러.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손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 견학을 했습니다. 창원 공장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을 걸었습니다. K9들이 줄지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연간 K9 백문을 생산합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조립, 도장? 정밀했어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품이 3중 검사를 거칩니다. 불량률은 0.1% 이하예요. 테스트 센터로 갔습니다. 완성된 K9이 시험 중이었어요. 포탑이 좌우로 움직이고 포신이 상하로 움직였습니다. 2주간 모든 테스트를 거칩니다. 통과해야만 출고돼요. 폴란드 것도 여기서 만들었습니까? 처음 48문은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연구원들이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차세대 K9입니다. 사거리가 70km로 늘어났어요. 자동 장전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2년 후 양산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벌써 문의가 왔어요. 2024년 6월이었습니다. NATO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특별 초청됐어요. 회의 주제 중 하나가 한마이너스 NATO 방산 협력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술 자문으로요. 백악관 근처 컨벤션 센터였어요.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한국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NATO 사무총장이 발언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NATO의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NATO 회원국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빠르게, 확실하게, 조건 없이. 폴란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기술로, 교육으로, 그리고 신뢰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NATO와 함께,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와 함께 말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정상들도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회의 후 공식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NATO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협정. 내용은 이랬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 공유, 공동 생산, 긴급시 우선 공급,
특히 마지막 조항이 중요했습니다. NATO 회원국이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한국은 우선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 이건 사실상 준동맹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관님, 2년 전 처음 뵀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톰슨 박사님은 회의적이셨죠. 인정합니다. 한국 무기를 믿지 못했어요. 장관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믿으시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우리 군인들은 K9을 선더라고 부릅니다. 천둥이요.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천둥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신뢰의 승리 마이너스 한국 방산이 유럽을 바꾼 방법.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러시아 위협 앞에서 폴란드는 절박했다. 서방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한국은 움직였다. 빠르게, 확실하게, 조건 없이.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신뢰의 상징이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총이 아니라 신뢰로,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폴란드가 선택했고, 에스토니아가 따랐고, 유럽이 인정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다. 그 이름은 신뢰다.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NATO 본부로 전송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무기를 비교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025년 지금 폴란드는 유럽 최강 포병국이 됐습니다. K9 300문, K 260대, FA-50 48대. 러시아는 더 이상 폴란드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발트 3국도 K9로 무장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K9를 도입했습니다. 유럽 18개국이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수주액 800억 달러.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절박할 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에스토니아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옆에서 사는 법. 한국이 가르쳐줬다. 저 데이비드 톰슨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총이 아닙니다. 탱크도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조건 없이 돕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 장면. 2025년 봄, 저는 다시 폴란드 드라부스코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K9을 본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00문의 K9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한 젊은 폴란드 중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K9 운용 교관입니다. 한국에서 6개월 훈련 받았어요. 어땠습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줬어요.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한국어도 배웠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조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두렵지 않습니까?
중이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K9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K9들이 저를 지나쳤어요. 거대하고 강력하고 믿음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보다 더 강력한 게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신뢰, 조건 없는 협력, 진심 어린 파트너십, 그게 진짜 무기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K9들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꾼 순간을, 신뢰가 승리한 순간을, 그 이름 대한민국. 폴란드는 선택했습니다. 신뢰를 선택했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총이 아니라 기술로,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입니다. 유럽 18개국이 인정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